받으셨던 지금 자료들은 제가 다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정도에 나올 건데, 분당 18개 고교, 분당 고교 백서라고 73페이지 정도의 분량의 그 고교 백서, 분당 일반 18개 고교를 분석한 자료집을 만들어서 이제 인쇄가 들어갔고, 수지 지역도 10개 교, 수지구 10개 교 43페이지 정도 분량의 자료집을 좀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재원생들한테는 싹 다 들어갈 거고요. 이제 나머지 부수를 보니까 한 150부 정도 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학원에 비치해 놓을 예정인데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될 거고, 2주 전에 저희 조동일 원장님께서 이제 분당 고교 선택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을 했고, 오늘은 이제 특목자사고에 대한 설명회를 제가 진행을 할 건데, 지금 이제 중3 학생들은 중간고사가 끝나서 이제 고교 선택에 대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뭐 특목고를 가야 되냐, 외대부고를 가야 되냐, 또는 낙중대를 갈 것인가, 내신 쉬운 곳을 갈 것인가, 그런 것을 고민을 할 시기고, 아마 그래도 특목자사고 갈 친구들은 좀 어느 정도는 결정을 해놓은 상황일 거예요. 그리고 중2 이하 학생들은 뭐 나라에서 뭐 외고 없앤다, 자사고 없앤다, 다시 또 자사고는 존치한다, 교육부 장관이 지금 벌써 1년째 없고, 뭐 그런 상황들 속에서 결정이 이제 올해 말에 좀 나거든요. 외고에 대한 결정이. 이제 그런 것들 보고, 그다음에 오늘은 특목 자사고별로 고교 유형별로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 그거를 제가 5페이지로 싹 정리해 놓은 거, 그거를 브리핑 해드리는 거예요.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얘네들이 대학을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왜 잘 가는지, 그 다음에 이런 고등학교를 가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영지학교 8개와 그 다음에 우리는 분당에서는 경기북과학고, 과학고는 경기북과학고 의정부에 있는 1개교만 지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전국 단위 자사고는 이렇게 10개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고 8개 교, 국제고 3개 교. 그래서 우리 분당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특목 자사고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지역 단위자, 광역 단위 자사고라고 해서 안산 동산고가 있어요. 안산 동산고가 있는데, 거기는 굳이 뭐 분당 학생들이 가야 할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 동산고 이상으로 대학을 잘 보내는 고등학교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요. 이 고등학교들에 대한 브리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더운데 자켓 좀 벗어도 되죠? 배가 나와가지고. 자, 고입을 간단하게 한 페이지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요 2개 학교가 전기 학교라고 합니다. 전기로 모집하는 학교고요. 나머지 학교가 이제 후기 학교라고 하죠. 요것들이 특성이 어떻게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영지학교는 이미 입시가 끝났죠. 영지학교 입시는 6월 달에 시작이 돼요. 전국에 8개 고교가 있고 789명, 전국에서 789명을 모집을 합니다. 전국에 의대가 3,000명 정도 모집을 하는데 여기는 789명을 모집을 하니 속된 말로 야, 의대 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농담도 하기도 하는 고교입니다. 고교 요 영재학교의 입시는 3단계로 이루어지고요. 이따 설명해 드릴 거고, 올해 경쟁률이 6.3대 1 정도가 됐습니다. 전국의 영재학교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5,000명 정도가 됐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요 3단계 입시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항상 하고 있는 2단계 입시가 있는데, 2단계 지필평가가 있어요. 이 지필평가가 너무 좀 어렵고 아이들이 전혀 접해보지 못한 것들이라 그것들을 위해서 선행, 심화, 경시, 뭐 창의 이런 것들을 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단계 서류평가, 3단계 중에서 1단계 서류평가와 3단계의 캠프가 있어요. 이 캠프를 위해서 탐구라는 건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 간략하게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러는데, 과제 탐구, 탐구 보고서, 어떤 걸 좀 깊이 파고들어서 정리하고 본인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 또 고교에 따라서는 실험 경험도 굉장히 좀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과학고죠. 자, 과학고는 전국에 20개 고교가 있는데, 요거는 영지학교는 전국에서 모집을 하지만 과학고는 지역 단위로 모집을 해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는 요 과학고가 의정부에는 경기 북과학고 1기교밖에 없어요. 경기도의 중학생들이 전국에 제일 많은데 여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항상 경쟁률이 탑입니다. 전국 20개 과학고 중에서. 그리고 100명을 모집하지만 일반 전형으로 모집하는 건 이제 80명이고 20명은 사회통합 전형으로 모집을 하고요. 영재학교 떨어지면, 영재학교가 8월 말에 입시가 끝나거든요. 그다음에 9월 달에 딱 원서를 넣게 되는 거고,
정확히는 2단계 입시긴 한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3단계 입시예요. 1단계 때 서류 넣고 그 다음에 개별 면담하고 그 다음에 통과해서 2단계에서 최종 면접을 하게 되는 것. 준비 방식은 영재학교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과학고만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별로 없어요. 과학고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무조건 영재학교를 먼저 준비를 하고 영재학교에서 불합격하면 과학고를 지원하는 패턴인데 우리 경기도 분당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북과학고밖에 지원을 할 수가 없어서 경쟁률이 너무 세잖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그냥 낙생고를 가든지 아니면 전국 단위 자사고를 지원하든지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사고인데 자율형 사립고의 준말입니다. 전국에서 모집하는 자사고가 있고 광역, 지역으로 모집하는 자사고가 있는데요. 전국에서 모집하는 자사고는 10개 교가 있고 경기도에는 안산동산고 1개 교가 있습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는 2,600명 정도 모집을 하는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은 1,160명 정도예요. 사회통합 전형이 아닌 이상. 왜 그러냐면 이 전국 단위 자사고들은 보통 재단, 대기업의 재단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 지역에서 그 땅을 임대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어서 지역 쿼터도 있고 그 재단 임직원 전형도 있고 그런 것들 다 찻대고 포대고 나면 요 정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제 후기고니까 12월에 같이 다 입시가 시작이 돼요. 2단계 입시도 되는데 이거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10개 교의 경쟁률의 평균은 2대 1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뭐 높진 않죠. 항상 우리는 근데 분당에서 항상 머릿속에서 외대국어밖에 없으니까 외대국어는 좀 오를 예정인데 그다음에 내신 반영 과목이나 내신 반영 과목은 이따 정리해 드릴 거고 그다음에 준비는 어떻게 하냐? 이제 자사고, 외고 입시, 또 영재고도 마찬가지고 과학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대입으로 따지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학교 생활에서 아이가 어떤 것들을 어떻게 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전형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이 고입은 미니멀화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가 학교 생활에서 어떤 쪽으로 관심이 나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면접까지 하게 됩니다. 외고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8개 고교가 있고 국제고 3개 고교가 있어서 총 11개 교가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2월에 시작이 되고 마찬가지로 2,320명을 모집을 하는데 사회통합전형과 지역전형을 빼면 1,750명 정도. 2단계 입시로 맞고요. 이 외고와 국제고의 가장 큰 차이는 외고는 학과별로 모집을 해요. 영어과, 일어과, 중어과 이렇게 모집을 하고 국제고는 그냥 전체로 모집을 하게 됩니다. 내신은 영어만 반영을 하게 되고요. 준비 방법은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비평준화 지역 문의가 조금씩 간간히 오긴 하는데 분당 학생들은 사실 비평준화 지역에 대한 관심도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왜냐하면 집 앞에 대학을 잘 보내는 고등학교가 있으니까 평준화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방형 자율 또는 농어촌 자율학교라고 하는 대표적인 곳이 이제 공주의 한일고와 공주사대부고 이런 곳이 있고 그 다음에 파주의 한민고 같은 경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군자녀 전형으로 절반, 일반 전형으로 절반 이렇게 내신으로 뽑는 전형이고요. 그다음에 양서, 화성, 세마, 안보 이런 고교가 있고요. 보통 커트라인이 197에서 193 정도 됐었어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는데 올해 중3부터 고입 내신 산출 방식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작년까지는 내가 올백을 맞았어도 중학교 동안 올백을 맞았어도 200점 만점이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과목의 평균과 표준 편차까지 고려를 해서 내신 산출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그 표준 편차를 없애고 그냥 100점이면 100점으로 들어가서 200점 만점도 산술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서 커트라인은 소폭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있고요. 이런 고등학교는 대부분 이제 기숙사학교고 아무래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 내신 성적으로 간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정시 위주로 수능에 강한 정시 위주의 입결을 내고 있는 학교들이고 분당고 일반고는 2주 전에 저희가 설명을 했잖아요. 이런 거죠. 낙중대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거에 다고요. 그다음 2단계로 추첨을 통해서 하게 되고요. 고려를 할 땐 대학교 입결이 어떤지, 내신은 얼마나 빡센지, 그 다음에 학교 분위기는 어떤지, 그 다음에 무슨 중점이고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면서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요 고등학교 중에 어딘가를 가게 될 텐데 항상 머릿속에 맴도는 우리가 답 없는 질문이 있잖아요.
일반고에서 내신 잘 따는 게 나아요? 자사고가 하는 게 나아요? 요거 있잖아요. 정답은 진짜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이 실제적으로 제가 겪은 얘기인데, 영재학교를 보냈어. 영재학교를 합격해서 10명 중에 7등을 했어요. 상위 70%인 거죠. 그 아이가 카이스트를 갔어요. 영재학교에서 10명 중에 7등을 해서 카이스트를 갔어요. 또 어떤 아이는 외대부고를 가서 내신이 3.7이 나와서 서강대를 갔어요. 또 어떤 아이는 일반고를 갔어요. 전략적으로. 내신이 1.7이 나와서 한양대를 갔어요. 누가 성공했어요? 이 세 케이스에 성공한 사람은 누굽니까? 모르죠. 이 영재학교 어머님은 내가 중학교 때 드리분 돈이 얼만데 자사고 보내면 역시 내신 잘 타서 일반고 가는 게 최고야. 일반고 보내면 역시 일반고 답 없어. 자사고 갈 걸 그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재학교 과학고, 자사고, 외고국제고, 일반고에서 결과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스카이를 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어디서 가서 스카이를 가면 역시 오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그 밑에 서성한 밑으로 내려가면 항상 아쉬움과 선택에 대한 후회가 밀려오는 거죠. 이 얘기를 역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어디서든 잘하는 놈이 장땡이다. 뭐 이런 거겠죠. 다만 어느 고교 유형에 내 아이가 잘 맞는지 안 맞는지, 내 아이에게 내 아이가 가서 잘할 수 있는 학교인지, 잘 적응할 수 있는 학교인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더 중요한 거죠. 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요거 다 일반고로 전환된다고. 근데 이제 정권 바뀌고 이게 다 없어진 거 아시죠? 이게 다 이제 자사고 특목고에서 다 소송 걸어서 위헌 결정이 났고 서울시는 아예 포기를 해버렸고 그 다음에 지난 2달, 3달 전이죠? 2달 반 전 교육부에서 자사고는 존치를 하고 외고는 없애겠다라는 식의 업무 보고가 들어가서 이게 언론이 살짝 떠들썩했었어요. 그래서 뭐 외고에서 뭐 소송하겠다 난리를 치고 있었고 가뜩이나 경쟁률이 낮아 죽겠는데 외고는.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또 해명 자료를 냈어요. 해명 자료를 냈고 야 조용히 하고 있어. 우리 올해 말에 발표할 거니까 그때까지 조용히 하고 있어. 뭐 이렇게 한 거고요. 우선은 외고는 일반고 전환이 예정돼 있는 건 맞는데 의견 수렴하고 전문가들 초청하고 얘기를 해서 외고가 지금 과학중점 일반고처럼 외국어 중점고등학교로 돌아가야 되는지 존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12월에 발표할게 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육부 장관이 굉장히 오랫동안 공석이었잖아요. 지금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이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그분이 올라가면 외고는 존치될 겁니다. 그분이 올라가면. 자, 아까 전기 후기 말씀드렸었죠. 전기 모집은 이런 고등학교들이 다 전기 모집인데 우리가 지금 오늘 다룰 거는 영재학교와 과학고고 과학고는 경기북가고만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고 후기고는 여기가 다죠. 외고국제고 자사고와 일반고 중점학교 다 이런 것들이 있고 아까 학교 개수는 다 말씀드렸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6월 달에 중3 6월 달에 영재학교 입시가 시작이 돼요. 영재학교 입시가 시작해서 이때 딱 합격자 발표가 나면 만약에 불합격했다. 그러면 다시 또 경기북과학고를 이렇게 지원을 하고 경기북과학고 지금 입시가 진행 중이에요. 1단계가 진행 중이고 이제 개별 면담이라 그래서 아이들 면접하고 있고 이제 11월 중순 한 3주 정도 11월 중순에 이제 2단계 발표가 나오는데 2단계 발표를 하고 또 최종 소집 면접해서 통과를 하면 합격이 되겠죠. 11월 말에 발표가 나고 여기서도 떨어진다. 그러면 또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생각이 돼요. 요 학교들은 인문 계열이에요, 자연 계열이에요? 자연 계열이죠. 그러면 자연 계열을 지망으로 하는 아이들의 고교 선택의 유형의 폭이 조금은 더 넓다라고 할 수 있겠죠. 지원했다 떨어지면 가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인문 계열은 지원했다 떨어지면 가는 거야. 이렇게.
요렇게 지금 있다라는 거죠. 사진 찍어도 집어서 안 보실 거죠. 이거 어차피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네. 자, 그러면 영재학교와 과학고는 뭐가 다른데? 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근거 법령까지 알면서 뭐 할 필요는 없죠.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영재학교는 전국에서 모집을 하고 과학고는 지역에서 모집을 하고 영재학교는 중1도 지원을 해서 합격하는 사례도 있어요. 과학고는 중3이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부터 원래는 8개 학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8개 학교에 다 찔러보는 거예요. 다 서류를 다 지원해서 그 중에 통과하면 그 2단계 지필평가를 본인이 가고 싶은 데를 갈 수 있는 그런 제도였는데 이제 이중 지원을 금지시켜서 경쟁률이 딱 반토막 났어요. 일단 경쟁률 보여드릴 텐데. 그렇게 되고 또 하나 특이한 건 얘네는 이제 3단계 입시고 얘는 2단계 입시라고 말씀드려요. 실질적으로는 3단계 입시는 합니다. 왜냐하면 1단계, 2단계, 3단계이긴 하니까. 그리고 제일 다른 건 사실 학생부가 다르다는 건 성적 산출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재학교는 대학교처럼 산출을 합니다. 4.3점 만점이에요. 4.3점 만점이고 이 3.3점 만점이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절대평가를 실시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영재학교를 진학해서 의대를 가는 수가 계속 매해 있긴 해요. 그게 매해 국정감사 지적거리긴 한데 서울과고가 대표적으로 의대를 되게 많이 보내긴 하는데 그래서 영재학교에서 의대를 가는 케이스가 보통 마지노가 3.9 정도예요. 3.9 이상이 의대를 좀 가게 되고요. 되고 그 다음에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슈가 요거예요. 과학고를 딱 들어가면 가장 아이들의 이슈는 나 조기 졸업을 할 건가 조기 진학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건데 그거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고 그래서 준비하는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나 양을 따지면 영재학교가 훨씬 많아요. 준비할 때는. 근데 입학 후의 스트레스는 얘네가 장난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조기 졸업이 1학년 때 끝나거든요. 1학년 내신이 팍 터지는 거예요. 과학고를 들어가면. 그런 게 있고요. 그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경기 북과학고 조기 졸업, 조기 진학의 규정이에요. 이게 조기 졸업은 뭐고 조기 진학은 뭐예요? 그러면 편하게 말씀드리면 좀 다르긴 한데 조기 졸업은 2학년 때 내가 고교 졸업장이 나오는 거예요. 고3이 넘는 거예요. 조기 진학은 대학을 진학하면 내가 대학교에 가고 그 졸업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또 뭐가 달라요? 조기 졸업은 서울대를 지원할 수 있고 조기 진학은 서울대를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는 조기 진학을 하더라도 일부러 고3 때 남는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 저는 고3 때 남을래요. 왜? 고3 내신 좀 올려가지고 서울대 지원하려고요. 뭐 이런 애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다른데 그럼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과학고에서 우리가 흔히 꽈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그 반영 과목에 성취도 A인 과목이 80% 이상이어야 돼요. 둘 다. 그리고 조기 졸업은 전교 10% 이내. 전교 10%예요. 전교 10%고 조기 진학은 전교 40%까지예요. 그리고 얘는 또 달라요. 야, 됐고 이거 성적 모르겠고 너 IQ 140 이상이면 그냥 조기 졸업해. 그 대신 검사가 2가지 이상이어야 돼. 이렇게 된 거고. 야, 다 됐고 너 국제올림피아드 국가대표야? 됐어. 조기 졸업해.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과학고별로 좀 여기가 다른데 경기북과학고는 그 기준이 지금 없는데 이게 카이스트라든지 이런 이공계 특성화 대학에서 영재성 검사를 해요. 영재성 검사를 통과를 하면 또 조기 졸업도 가능을 합니다. 이렇게 좀 다르고 그래서 요것 때문에 과학고의 1학년 아이들이 정말 박이 터진다. 그러면 과학고 1학년이 어떤데요? 그러면 경기북과학고 설명회 가신 분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항상 물어봐죠. 어머님들이 항상 물어보신 답 없는 질문. 선행 어디까지 해야 돼요? 그럼 경기북과학고에서 말합니다. 저희는 중학교 수준에서 입학시험을 치르고 그 아이들이 올라와서 하기 때문에 선행 같은 거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딱 입학했더니 1학년 1학기 때부터 과학 2과목을 해.
그렇죠. 이 얘기는 영재학교 떨어진 애들이 갈 수도 있는 거구나. 뭐 그리 준비 안 하고 가면 무조건 꽈락 되겠구나. 뭐 이런 표현이 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학생부가 영재학교가 과학부하고 다르다 그랬어요. 요 앞 페이지는 좀 다른 학교랑 비슷해요. 앞 페이지는 이게 한과영 한국과학영재학교의 학생부인데요. 여기부터가 좀 달라요. 죄다 연구활동이고 그 다음에 내신이 4.3점 만점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요런 학생부만 봐도 얘는 영재학교고 영재학교에서 얘가 실적이 어떤지 학술지 학회에 등재가 되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좀 항목들이 좀 다르게 되죠. 그래서 영재학교는 사실은 우선 가면 70%는 설카포는 무조건 갑니다. 무조건 가게 되고요. 선생님, 그럼 외고와 국제고는 뭐가 달라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외고는 외국어고 국제는 사회 과목이 좀 국제 사회 과목이 많아서 우리는 진로가 이거니까 여기 맞춰 가야겠어 이런 애들 없죠. 어디가 대학교 잘 가는데? 요거 맞춰 가잖아요. 그냥 다른 건 외고는 학과별로 모집을 하고 국제고는 전체 모집을 한다. 전국에 외고가 30개가 있는데 우리는 외고 국제고는 광역 단위 모집이라 요 8개 고등학교 중에서 골라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국제고는 총 8개예요. 대구 국제고가 작년에 개교를 해서 요 중에 3개를 갈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 분당 아이들의 머릿속에서 외고도 뭐 이런 데는 별로 생각도 없죠. 보통 뭐 경기, 수원, 성남 정도 또 과천까지 해서 여기 중에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국제고도 동탄국제고 중심으로 좀 고민을 하고 청신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가서 좀 이공계열로도 진학을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해외 대학을 가고 싶다거나 뭐 이런 것들. 청신국제고가 1년에 학비가 3천만 원이에요. 거기에 아이 드는 비용까지 하면 곱하기 1.7 정도를 해야 되거든요. 1년에 한 5천만 원 드는 거예요. 비싸죠. 좀 그런 게 있고요. 선발 방식을 한번 요약해 볼까요? 말씀드린 것들을 정리해 볼게요. 영재학교는 3단계 입시예요. 서류를 넣는데 학교생활기록부와 선생님 추천서와 자기소개서를 우선 넣어요. 그리고 심사를 합니다. 괜찮네. 그리고 2단계 보러 와라. 그리고 발표가 나면 2단계. 여기 때문에 선행과 심화를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2단계도 잘 보게 되면 3단계 캠프 오렴. 3단계 캠프하면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심층 면접, 굉장히 어려운 심층 면접들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지필평가를 보기도 하고 또는 실험 설계를 보기도 하고 또한 팀 프로젝트를 해서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얘가 협업 능력이 잘 되는지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하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최종 선발을 합니다. 좀 빡세죠. 뭐 고등학교가 저렇게 빡세게 선발을 하는지. 과학부 같은 경우는 2단계인데 우선 서류 넣고 똑같이 서류 넣고 그 다음에 서류 면담, 지금 광교국가학부 요 기간이에요. 요 기간이고 다음 달에 이제 통과자가 있으면 여기 구술 면접을 하게 되는 것이고 외고국제고자사고도 2단계입니다. 1단계는 내신과 출결로 들어가고 2단계는 자소서 면접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사실은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고교들이라 그냥 중요한 건 학교생활기록부 이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학교생활기록부 중요하지 않고 자기소개서 면접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기소개서 면접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중에서도 면접이 제일 중요하겠죠. 이렇게 뽑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건 제가 다 정리를 해드렸고. 자, 그러면 얘네가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어? 전국에서. 뭐 이런 게 있죠. 지난 5개년도 통계를 제가 뽑아봤어요. 요게 파란색 막대가 중3 학생 수예요. 지금 중3 어머니, 네, 우리 황금돼지 마케팅의 폐해자들 뭐 있죠? 반짝 올랐죠. 어느 정도 오른 거냐? 10% 올랐어요. 10% 올랐고 10% 올랐다는 건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계산해서 경쟁률이 10% 정도 오를 수도 있겠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이 영지학교가 빨간색이에요. 이렇게 있다가 뚝 떨어졌죠. 반토막 났죠.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싹 다 지원할 수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통과되는 갈 수 있는데 여기부터는 작년부터는 야, 한 개교만 지원해라. 그래서 정전율이 딱 반토막 됐고 한 개교만 지원해라의 의미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영재학교를 준비한 애들이 어느 정도인가를 확실하게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지표고 작년이랑 올해랑 좀 비슷하죠. 녹색이 과학고예요. 과학고는 아이들의 증강과 상관없이 꾸준하게 5,000명대를 좀 유지를 하고 있고 올해 조금 올랐죠. 올해 조금 올랐고 애들이 좀 많아져 좀 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국 단위 자사고는 이제 12월에 입시가 시작이 되니까
요 정도 되고 있고 경쟁이 좀 유지가 되고 있죠. 유지가 되고 있고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외고 국제고는 완만하게 계속 하향 곡선을 하고 있죠. 우리가 대부분이 이제 의치안에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 의치안에 지금 계속 포커스를 두고 있고 게다가 또 인문 계열에 이제 취업이 어렵다라든지 또는 정부에서 반도체 인력을 양성한다라든지 그다음에 또 수능에서 확통 선택하는 아이들이 좀 불리하다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이슈가 작용을 해서 외고가 작년에 미달된 학교가 되게 많았어요. 외고가. 그랬고 그다음에 광역전이자사고는 이제 전국에 다 있는 거니까 우리 안산동산고밖에 없고 안산동산고는 4년째 미달이고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1.01대 1이었어요. 1.01대 1이었고 그럼 얘네가 뭔데? 이걸 볼게요. 지금 작년 중3 아이들 43만 명이에요. 43만 명 중에 영재학교가 원래 789명을 모집하는데 정원 외 전형까지 합치면 854명이거든요. 0.2%예요. 전국에 0.2%의 학생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5,300명이 지원을 한 거예요. 전국에 한 1.23% 정도 되는 애들이 지원을 했고 그럼 여기에서 여기 합격한 애들이 있고 떨어진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한 4,400명 정도 되겠죠. 떨어진 애들이 4,400명이 여기를 다 지원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여기를 지원하기도 하고 일반고를 지원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요 아이들이 그러면 4,400명이 내려왔고 그럼 600명이 더 들어왔다는 얘기죠. 600명이 더 들어왔는데 여기서 1,600명이 빠지니까 한 3,400명 정도가 또 떨어진 거죠. 3,400명도 떨어져서 그 아이들이 여기 어딘가를 지원하던 일반고를 지원하던 하게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후기 입시죠. 후기 입시면 전국자연의자사고가 이제 전국에 0.6% 모집을 하고 1% 아이들이 지원을 했고 외고국제고 1.6%, 1.7%, 광역단에서 2% 비슷하게 경쟁률이 그럼 거의 없다는 얘기죠. 거의 없다는 얘기고 그러면 모집하는 게 2만 1,000명으로 전국 중3 아이들의 5% 모집을 하는구나. 5% 모집을 하고 지원하는 아이들이 7.3% 정도 되는구나. 그러면 요만큼 모집하고 요만큼 지원했으니까 어쨌든 떨어진 건 10,000명 정도가 되고 10,000명은 정확하진 않죠. 왜냐하면 여기서 전기에서 떨어진 아이들이 어디를 지원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고 이 30,000명은 그러면 어떤 의미냐 의치안 약수 서영고 서성안까지의 모집 인원이 30,000명이에요. 여기 뭐 지원한 아이들이 다 여길 가는 건 아니죠. 하지만 여기를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그 정도의 수가 정도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게 특목자사고 이제 개괄이죠. 선발 방식이랑 뭐 차이가 어떤지 그러고 있고 얘네들이 이제 대학교를 얼마나 잘 보내나 그걸 한번 보실 텐데 이런 표도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서울대 탑 100 뭐 이런 거 검색해보면 진짜 요 표밖에 안 나와요. 베리타스 알파라는 곳에서 해주는 거니까 이게 보면 우리 낙중대가 있죠? 낙생고 있고 그 다음에 중앙고 있고 대진고가 어디 있었는데? 여기 있고 요렇게 있고요. 그럼 이게 뭔 의미인데 대체? 얘네가 잘 보내는 건 알겠고 뭔 의미인데 여기가 탑 100까지가 95개 교예요. 95개 교가 1,671명을 보낸 거예요. 95개 교가. 그럼 1,671명은 무슨 의미냐? 서울대가 전체를 모집하는 인원의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95개 교가 서울대 모집 인원의 절반을 보냈다. 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이 95개 교 중에서 전국 영재학교는 전국 8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8개 중에 8개가 다 들어와 있고 20개 중에 6개가 들어와 있고 10개 중에 8개가 들어와 있고 25개 중에 16개 들어와 있고 30개 중에 12개 들어와 있고 7개 중에 5개 들어와 있다. 대구국제고는 입결이 안 나왔으니까 작년에 개교했으니까 그런 얘기고 또한 요 안에 일반고가 40개가 있는데 그 중에 1,700개 전국에 1,700개 일반고가 있고 요 40개밖에 없다. 그리고 이 40개 중에 교육특구 분당 분당 대치 목동 중계 대구 대전 요런데 교육특구 빼고 농어촌 자율학교 빼고 비평준화 지역 고위 비평준화 지역 빼면 딱 3개 교 남는다. 평준화 지역에 안양의 신성 청주의 세광 광명의 진성 그 딱 보면
이게 전국에 요 95개교면 요 전체 고교의 5.3%예요. 전체 고교의 5.3%. 전체 고교의 5.3%가 서울대 절반을 보내고 있다. 그럼 또 머릿속에 이거 가야 되네. 이런 생각 드시죠? 저는 항상 지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가까운 일반고 전교권이 제일 낫다라고 항상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뭐 어쨌든 그런 약간 좀 놀라운 수치긴 하죠. 이런 수치가 좀 보이긴 하고요. 그러면 다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이게 서울대 입시예요. 작년과 재작년의 입시입니다. 자, 서울대가 정시를 확 늘렸어요. 늘리면서 보면 이게 뭐냐면 수시와 정시인데 수시 지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고 애들이 다 가는 거예요. 전교 1, 2등 아이들이 추천받아서. 근데 수시요 일반 전형은 어떤 고교 아이들도 다 지원을 할 수 있어서 상대적인 비교가 좀 수월한 수치예요. 재작년에 1,700명 모집하다가 1,513명 모집하다가 무슨 106명이 줄었어요. 6.3%가 줄은 거예요. 자, 근데 요 일반고와 자공고는 일반고 범주예요. 얘네는 73명이 줄어서 요 전년도보다 13.3%가 줄었어요. 근데 자사고는 6명이 줄어서 2.2%가 줄었고 과고는 1명이 줄어서 0.9%가 줄었고 영재고는 되려 늘었어요. 외고는 좀 줄었죠. 그리고 국제고 늘었죠. 그래서 이게 뭔 얘기냐? 6.3%가 줄었는데 이 6.3%가 준 것의 대부분이 얘네가 가져갔어. 그럼 서울대 시그널은 뭐예요? 야, 웬만하면 전교 1, 2등 추천 받아서 지원해서 와라. 일반고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아시겠지만 분당에 이 서울대 일반 전형으로 붙는 애들이 꽤 있어요. 교육특구라. 그게 진짜 대단한 애들인 거예요. 정말 대단한 애들이고 이런 수치 하나 또 보여드리고 그 다음 또 서울대예요. 이 3년치를 뽑은 거예요. 자, 우선 요거는 사실 특목자사고와 상관은 없는 얘기긴 하지만 요걸 같이 연계시켜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수시에서도 재수생들, 3수생들, 4수생들이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하거든요. 3년 전에 160명, 153명, 123명 계속 줄고 있죠. 수시는 줄고 있죠. 정시는 비율은 비슷한데 인원이 거의 120명 늘었죠. 인원이. 전체적으로 수시 정시 합하면 인원이 한 80명 정도 늘었습니다. 비율은 한 20%. 서울대에 들어간 아이들 중에 5명 중에 1명은 우선 다시 한번 도전한 아이들이고 수시에서 N수생 비율이 많이 줄었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 정시가 확대가 되고 있고 의치한약 계열로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걸 또 뽑아 볼게요. 이게 뭔 얘기냐? 자, 요 2022학년도면 올해 대학교 1학년이 된 아이들이죠. 서울대 1학년이 된 아이들이면 작년에 고3인 거 아니에요. 작년에 고3에 작년에 일반고가 1616개가 있었고 33만 1000명이 있었는데 전체 애들의 90%가 일반고 애들인 거예요. 그리고 자공고가 4.1%고 그럼 고교 유형의 94.6%가 일반고 범주죠. 그리고 특목자사고 5.4%예요. 5.4%인데 일반고 합격자가 1666명에 자공고 144명, 1810명이에요. 서울대의 52.6%가 일반고 범주였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일반고가 더 많이 뽑히긴 하네. 하지만 우리가 이 아이들 수 대비해서 생각해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이거면 전국 일반고의 0.5%, 전국 자공고의 1%가 되고 영지학교는 10명 중에 4명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수치가 있구나. 얼굴이 이렇게 일그러지셨어요? 수치를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우리의 일반고 가려는데 일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항상 일반고를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수치는 이렇게 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엔 사실은 요 아이들도 섞여 있는 거예요. 요 아이들도 졸업생 애들도 20%가 섞여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매해 6월이 되면 야 우리 대학교 신입생 뽑아보니까 고교 유형별로 이렇게 뽑혔더라? 라고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일반고 비율이 적은 순대로 제가 쭉 뽑아놨어요. 상위 11개 대학교 중에. 상위 11개 대학교 중에. 그래서 서울대는 2명 중에 1명이 일반고고 시립대는 76.4%가 일반고였다. 일반 자공고고. 특목자사고, 자사고 이렇게 보면 자사고 같은 경우는 9명 중에 1명. 외고는 12명 중에 1명. 뭐 과학고는 원체 인원이 적으니까 하지 있지만 서울대 입학생의 10%, 10명 중에 1명이 영재고 출신이다. 라는 거고 또 특이한 건 한국 외국어 대학교, 외국어 대학교인 것처럼 외고 애들이 정말 많이 뽑히고 있죠. 외고 애들이. 요거는 수시정시 합한 데이터예요. 수시정시를 합한 데이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학생부 종합전형만 뽑아봤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전형 일반고 애들이 가는 교과전형 빠지고 그 다음에 특목자소고 애들은 N수생들 또는 공부 잘하는 분당의 일반고 아이들 정시로 가는 거 빠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가는 것에 대한 의미는 뭐냐? 우리가 특목자사고를 고려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신은 빡세고 잘 안 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 준비가 잘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보면 서울대가 아까 전교 1, 2등이 추천받아서 일반고 애들이 다 간다 그랬고 일반 전형은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 대학들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고교 유형별로 뽑아봤고 그래서 특목자 사고가 42%, 그 다음에 일반 자공고가 55% 정도 뽑혔다라는 거예요. 상위 7개 대학교 중에서. 그리고 크게 볼 거는 뭐 없네요. 얘네 보세요 지금. 고대, 성대, 서강대 외고 엄청 좋아하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좀 이런 게 있죠. 자, 그리고 영지학교, 과학고, 외고국제고 입학자 수가 많은 대학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요거는 비율, 그 대학의 신입생의 비율이고 요거는 그냥 순수 인원대로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영지학교로 작년에 올해 대학교 1학년대 중에 영지학교 신입생이 907명이었는데 그 907명 중에 333명이 서울대 신입생이었고 이 인원은 서울대 전체 모집 인원의 9.5%였어. 라는 얘기예요. 뭐 영지학교 나오면 다 보이시죠? 서울대, 카이스트, 연세대 여기까지가 지금 벌써 몇 명이에요? 400명, 550, 700명 정도 되잖아요. 600원 얼마 되는구나.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요 907명의 90%예요. 와, 영지학교 진짜 잘 보내죠. 그러니까 영지학교 가는 게 너무 빡세니까 미치겠지만 가면 우선 과학고보다 잘 가는 것도 맞고 과학고보다 스트레스도 없이 대학을 잘 가는구나 라는 것이고 자, 과학고는 압도적으로 카이스트예요. 과학고 신입생의 절반이 과고 출신이고 이 얘기는 뭐냐? 영지학교 출신이 20%고 과거 출신이 50%니까 총 70%. 10명 중에 7명이 카이스트 신입생의 10명 중에 7명이 영재고 과거 출신이다 라는 거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총 1,800명 중에 70%다. 과고 신입생이 1,80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70%가 여기더라. 다 좋은 대학교들이죠. 과기원을 좀 많이 가고. 외고국제고는요. 외고국제고는 전국에 6,300명의 신입생이 있었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절반이더라.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였죠. 갑자기 숙명여대가 뚝 올라왔지만 이게 숙명여대가 사실 외고를 정말 대놓고 사랑하는 대학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외고 같은 경우에는 여학생들이 많은 건 알고 계시죠? 여학생들이 75% 정도 되는데 그래서 외고에 중하위권 아이들이 숙명여대를 딱 지원해서 딱 합격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자사고는요. 자사고는 전국 단위 자사고만 뽑을 수 있는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광역 단위 자사고도 혼재가 돼 있어서 막 경북대학교가 막 2위에 올라가 있고 막 그렇긴 하거든요. 특목고만 뽑아놨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머릿속에 있는 의치안 있죠. 항상 압도적으로 의치안 실적을 자랑하는 고등학교가 상산고죠.
상산고가 지금 재작년까지는 약대가 작년에 처음 들어와서 의치한 수가 208, 의대만 154였고 그 다음에 의대가 126. 올해 휘문고가 상산고의 의대 실적을 좀 앞섰어요. 휘문고가 강남의 가장 명문이죠. 휘문고는 무조건 딱 들어가면서 고교 4년 다닌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고등학교잖아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외대부고는 의치안만 97이라는 데이터가 나왔었는데 사실은 뭐 약대까지 합치면 3위 정도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요런 요런 고등학교들의 특징은 죄다 사립이고 우리의 낙생고가 여기 딱 이렇게 있죠. 그러면 또 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또 있죠. 근데 우리가 역으로 생각했을 때 이 고등학교들이 의대를 보내주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이, 이거 잘하는 아이들이 가기도 했지만 그 아이들이 상산고라면 수능으로 달렸을 테고 외대부고라면은 수능 또는 수시 둘 중에 하나로 달렸을 것이고 뭐 그런 차이점들이 있고 요 전국단위사고 중에 이렇게 현대청운고, 포항제철고 이런 아이들 중에 의대 실적 중에 대부분은 아니지만 지역인재 전형이 있어요. 지역인재 전형 실적이 다 포함된 거예요. 작년에도 현대청운고 2명 울산대 의대를 보냈는데 어쨌든 그런 애들이 좀 가고 있고 그다음에 강남 뭐 대부분 유명한 고등학교들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런 고등학교 대입 실적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또 봐야겠죠. 이게 외대부고예요. 외대부고 올해 대학교 1학년이 된 아이들이 15기입니다. 15기고요. 서울대부터 의치안까지 해가지고 463건이 나왔어요. 463건. 그럼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외대부고 졸업자가 360명이었는데 뭔 소리야? 뭐가 463건 한 명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중복이 우선 중복 합격이 돼 있는 거구나. 중복 합격이 뭐예요? 어떤 애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지원을 해서 셋 다 합격했어. 그럼 여기에 다 플러스 1이 돼 있는 상황이겠죠? 근데 이 363명이 죄다 대학교를 갔어요? 최저 선택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중에 요만큼만 대학을 갔어요. 요만큼만. 재수 선택한 애들은 얘네라고요. 요만큼 재수 선택했고. 그러면 얘네가 또 요만큼을 낸 거겠죠? 근데 얘네만 냈을까? 재작년에 재수한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얘네만 냈을까? 삼수한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발표하는 입학 실적은 요 대학교를 간 아이, 4년제 대학교를 간 아이들과 재수한 아이들과 삼수 이상의 아이들의 중복 합격 실적이다. 그래서 분당에 지금 이제 이번 달 다음 주부터가 대부분 많이 하던데 고등학교들이 이제 입학 설명회 많이 하잖아요. 가보면 대입 실적을 말해줄 텐데 고등학교별로 친절하게는 이건 재학생 기준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고등학교도 있고 그냥 퉁 쳐서 얘기해 주는 고등학교도 있는데 퉁 쳐서 얘기해 주는 고등학교는 얘네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여기까지 다 갈까요? 안 그래 여기 중앙대 빠졌잖아요. 중앙대 간 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가는 건 맞지만 정말 잘 가는구나. 맞지만 우리가 이면에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요만큼이 재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외대부고 말고 우리 낙생고가 이렇게 보냈어요 올해. 이렇게 보냈는데 여기까지 합치니까 544건이야. 낙생고가 정말 대단한 다 좋은 대학교잖아요. 낙생고가 졸업자가 요만큼이었어요. 근데 낙생고 유명하시잖아요. 낙생고도 휘문고랑 비슷해요. 가면 고등학교 4년 다닌다. 50%가 재수 선택했는데 내 짝꿍이 재수 선택했다고요. 그러면 얘네와 재작년에 재수 선택한 애들과 삼수 이상의 실적이겠구나. 잘 보내는 건 정말 맞죠. 잘 보내는 거. 그러면 아까 압도적으로 의치한 약수의 1위를 했던 상산고는요? 거기는 이게 아이들마다 상산고 보내서 의대 가는 아이들마다 물어봐도 다 달라요. 선생님 재수생이 한 70%는 되는데요. 선생님 한 80%까지는 안 될 것 같고 그 사이 것 같아요. 수시로 가는 재학생은 진짜 전교 10명도 안 돼요. 다 정시로 가거나 재수생들이 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학교에 물어보면 학교는 말을 안 해주고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그럼 얘네가 이만큼 잘 보냈잖아요. 그럼 왜 잘 보낼까에 대한 얘기가 있죠. 왜 잘 보낼까? 첫 번째는 선발 효과라는 게 있어요. 선발 효과가 뭐예요? 잘하는 애들 먼저 뽑아갔으니까. 걔네가 대학교 잘 가는 건 또 맞는 얘기죠. 두 번째, 학교 효과라는 게 있어요. 잘하는 애들을 뽑아갔는데 학교에서 얘네들이 잘 공부할 수 있게 판을 잘 깔아줘. 선생님들도 다 석박사급이야. 뭐 이러면서 학교 프로그램 양질 뭐 서울대 교수 불러다가 막 MOU 시키고 막 그런 선발 효과와 학교 효과가 시너지를 내면서 수시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 정시에서는 수능 뭐 요렇게 유리한 패턴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그 특목자사고의 개괄이었죠. 어떻게 뽑는지, 얼마나 보내고 있는지, 왜 잘 보내는지.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그 만든 그 자료의 브리핑이에요. 브리핑. 그거 보시면서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전국 단위 자사고는 전국에 10개가 있고요. 사실은 하나고는 전사고라고 불러야 되나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서울 애들만 가기 때문에. 근데 왜 전사고예요? 그러면 얘네 사회통합전형은 전국에서 뽑아요. 그래서 전국 단위 자사고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맨 밑에다 놨어요. 맨 밑에다 놨고, 자, 우리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고등학교는 요 정도. 이고, 남학생 중에 여기를 좀 고민하는 분당학생들도 있어요. 보게 되고, 재단은 좀 이렇고요. 재단은 이렇고, 민사고 같은 경우에는, 민사고 이제 설립자가 올해 봄에 좀 돌아가셨죠. 올해 봄에 돌아가셨고, 다 공학이고, 얘네 둘은 남고예요. 얘네 둘은 남고고, 남녀 비율은 외대부 같은 경우에는 여학생들이 좀 많아요. 여학생들이 좀 많고, 나머지는 절반 정도가 되는데, 상산고 같은 경우에는 아예 뽑을 때부터 남자가 여자의 2배예요. 뽑을 때부터. 그래서 남학생 비율이 좀 높고요. 여기 남학교니까 좀 그렇게 되고, 기숙사는 이러이러하다. 의무기관이라는 게 뭐냐면 기숙사를 가면 야, 이때는 방 비워. 여기 소독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코로나가 우리가 3년차 지나가고 있어서 사실은 이건 정확하진 않은데 제가 다 전화를 해서 물어보긴 했어요. 근데 규정은 이렇지만 시시때때로에 다르다. 뭐 이런 거죠. 이런 거고, 이제 우리가 또 학비, 가성비를 또 따져야 되잖아요. 가성비. 보이시죠? 이게 2,900에 여기 순수하게 그냥 기숙사 비용, 밥값, 그 다음에 학교 등록비잖아요. 거기에 얘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차비와 뭐 방학 때 뭐 학원 보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하면 기본적으로 곱하기 1.7에서 2.4 정도는 곱해줘야 돼요. 물론 학교마다 그 사교육을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환경이 좀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대학교 등록금 정도 나오죠. 기숙사 비용 합치는 거니까 이 정도로 나오고, 이게 벌써 한 4년 된 얘기긴 한데 민사고 보냈다가 서울대를 보낸 어머님이랑 차를 한잔하는데 이제 좀 허리가 필 것 같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서울대가 거의 민사고의 5분의 1 값이니까. 그렇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이게 담임 선생님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냥 수업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수업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가에 대한 건데, 요 정도면 15.2 정도가 전국 평균이에요. 15명에서 16명 정도가 그 밑으로 가고 있고, 외대부고의 가장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와가지고 외대부고의 가장 유일한 단점이 과밀학급이에요. 과밀학급이죠. 과밀학급이고, 그 다음에 사실 동아리 수도 뽑아놨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올해 고등학교 2학년부터 요 자율 동아리, 학생들이 만드는 자율 동아리는 대입에 반영이 안 돼요. 대입 반영이 안 돼서 창체 동아리를 좀 많이 늘려가고 있는 실정이긴 하고, 그 다음에 서울대 실적을 쭉 뽑아봤고, 항상 외대부고가 우리가 항상 서울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고등학교라고 얘기하고 있죠. 서울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곳은 연대와 고대지만 고등학교로만 따지면 외대부고가 제일 많이 보내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어머님들의 생각이 또 이런 게 멈추긴 해요. 네, 우리 아이가 뭐 안 좋은 얘기지만 영재학교를 엄청 준비를 했는데 3단계에서 떨어졌어. 경기북부학교는 경쟁률이 높아서 별로 가기는 싫고, 이제 의대로 틀어야겠는데 외대부고를 가야 될까, 상산고를 가야 될까, 아니면 낙생고를 가야 될까, 뭐 이런 고민이 좀 많이 있죠. 근데 외대부고와 상산고는
차이가 굉장히 커요. 학교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크냐면 얘네는 그냥 무조건 정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는 아니지만. 이렇게 수시도 많이 가잖아요. 수시도 많이 가지만 얘네는 이제 의대 가려고 하는 대학교이기 때문에 의대 가려고 하는 애들이 서울대를 튼다 그러면 얘네가 이만큼은 나오겠죠. 적어도. 그러면 외대부고는 수시와 정시의 밸런스가 좋잖아요. 이 수시와 정시의 밸런스가 좋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역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학교에서 진짜 미친 듯이 시키는구나 진짜. 푸시를 엄청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얘네들은 깔끔하게 그냥 수능 준비, 커리큘럼 자체도 이제 수능을 잘 볼 수 있게 하는 커리큘럼이고 얘네는 수시면 수시, 정시면 정시 이렇게 해줘야 되고 상상고는 대부분이 이과지만 외대부고는 문과도 적게 있어요. 그리고 국제 계열도 있어요. 그러면 외대부고의 고민은 이런 거예요. 내가 십몇 년 동안 서울대 1위였는데 이 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를 고민하면 자연계 중에 잘하는 놈의 새끼들은 서울대는 그럼 다 의대 간다고 난리치고 있고 그럼 서울대 실적이 빠지는데 그럼 빠지는 서울대 실적을 어디서 채워요? 문과에서 채울 거 아니에요. 인문계열에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고등학교가 외대부고예요. 그리고 또 국제반이 있어요. 외대부고가 해외대학 아이비리그도 많이 보내거든요. 근데 이 국제반은 어떻게 가느냐? 지금 우리 한국 대학교처럼 1등급부터 9등급으로 가는 게 아니고 원점수로 가요. 원점수로 간다라는 건 뭐예요? 아, 얘네들을 내가 원점수를 높여야겠는데? 외대부고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럼 외대부고는 어떤 스탠스를 취하겠어요? 시험을 쉽게 낸다. 외대부고의 시험이 낙생고의 시험보다 쉽다 그러면 이해하시겠어요? 훨씬 쉬워요. 1학년 때는 정말 쉽습니다. 쉬워? 외대부고 쉬워? 오케이, 가야지. 이렇게 생각도 달라요. 쉽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는 뭐예요? 실수 한 문제에 무조건 5등급이구나. 왜냐면 과목 평균이 91점, 92점이야. 과목 평균이. 그럼 뭐야? 서술형 7점짜리 하나 까이고 마킹 하나 잘못해서 까이면 난 5등급이네. 그러니까 91점 맞으면 5등급인 거예요. 91점 맞으면. 요런 것도 있다. 그럼 외대부고는 그럼 외대부고는 어떤 애들이 가야 돼요? 영지학교 떨어진 애들이 가야 돼요? 물론 갈 수도 있지만 보다 더 잘 맞는 아이들은 정말 의대 커리큘럼이라든지 문과더라도 내가 철저하게 정말 꼼꼼하게 심화학습을 한 아이들이 가는 게 좀 더 유리해요. 외대부고는. 그럼 상상고는요. 영떨이들이 다 가요. 그 애들이 그 미친 수학 난이도와 과학 난이도를 버텨내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정시로 가게 되는 거고. 그런 차이점이 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의치안의 수집, 의치안의 뭐 실적이죠. 실적인데 민사고는 맨날 발표를 하지 않고 있고 상상고가 압도적이고 뭐 그러고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 재수 비율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요때 좀 많이 올랐죠. 외대부고가 많이 올랐고 상상고 보세요. 5명 중에 3명이 재수를 선택하는 거예요. 5명 중에 3명이. 그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 분당보다 낮아요. 아까 낙생고 50%였잖아요. 그렇죠? 그렇고 그 다음에 요것도 우리가 고민해 볼 사항이에요. 이게 뭐냐? 이런 아이들이 진짜 열심히 해서 보내놓으면 이런 경우가 꽤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1학년의 전출 및 학업 중단 비율이잖아요. 전출은 뭐예요? 전학을 간 거. 학업 중단은 학교를 그만둔 것. 그러면 왜 전학을 가고 왜 열심히 해서 갔는데 왜 전학을 가고 왜 학교를 그만두지? 갔더니 대학 잘 보낸다 그래서 갔더니 내 아이가 잘할 줄 알고 갔더니 갑자기 6이 떠 7이 떠. 허이 미쳤네 이거 큰일 난 답 없네. 갔더니 기숙사 생활에 엄마가 보고 싶어 죽겠어. 갔더니 학교에서 알아서 해줄 줄 알았는데 나보고 다 하래 알아서. 수행평가 밤새 내 옆에 있는 애들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없어. 나 놀고 싶은데. 그러면서 전학을 가요. 다시 일반고로. 또는 내가 이런데 이렇게 다니려고 내가 그 노력을 했나? 차라리 학교 때려치고 검정고시 봐야겠다. 검정고시 인원이 좀 많이 늘고 있긴 하는데 그런 애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얘네 보세요. 10%죠? 9명 중에 1명이에요. 9명 중에 1명 반에서 3명이야.
반에서 3명이 전학을 가거나 학교를 그만두거나죠. 제일 적은 건 어디예요? 야, 씨, 그렇게 내가 노력해서 왔는데 그거 버텨야지.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다른 게 있고 작년에도 외대부고를 보냈다가 사실 그 녀석이 지금 학교를 휴학한 학생이 있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던데.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걸 고민해야 된다. 이게 무슨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을 해요. 가고 싶니? 좋아. 그러면 거기서 뼈를 묻어라. 네가 꼴찌를 하더라도 뼈를 묻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회복탄력성이라고 하죠. 회복탄력성이 뭐예요? 우리 어머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이들은 더 그래요. 예민한 시기니까. 굉장히 일희일비하고 그런 것에서 굉장히 디프레스를 받고 스트레스 받고 굉장히 쭉 좌절하고 막 그래요. 근데 회복탄력성이 좋은 아이들은 좌절을 그냥 이대로 쭉 심연으로 끌어내리는 게 아니고 이걸 나의 성장 발판으로 삼아요. 그래도 해야지. 그런 아이들이 가는 게 맞죠. 다음에 선발 인원은 이렇고요. 현대청운고가 올해 요 이공계 우수자 전형을 신설을 했어요. 현대청운고가. 현대청운고 별로 분야에서 관심이 없지만 이게 이제 영재학교 떨어진 아이들 받으려고 신설한 전형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1단계, 2단계로 실시가 된다. 근데 고교별로 1단계 선발 배수가 달라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다 1단계는 내신하고 출결이라고 했잖아요. 내신하고 출결인데 거기서 196명을 뽑으니까 2배수면은 얼마예요? 390명을 뽑는다는 거예요. 근데 390명인데 390명이 다 올해이야. 그러면 야 동점자들은 다 와. 뭐 이렇게 뽑아주는 거죠. 이렇게 결정을 해놓는 거고 북일고가 1.5배수로 가장 적죠. 하지만 대부분 통과를 합니다. 경쟁률이 낮아서. 그리고 2단계는 면접입니다. 면접이고요. 면접도 사실은 이제 학교별로 좀 다르죠. 공통문항이라 그래서 지원한 아이들한테 똑같이 물어보는 문항이 있고 개별 서류 문항이라서 아이들이 자소서에서 뽑아서 물어보는 질문이 있고 원서 접수는 12월 달에 시작이 되고 추천서는 얘네 둘만 필요하고요. 추천서는 그 다음에 1단계 학교 발표가 되면 요게 지금 빨간색으로 해놨잖아요. 얘네 둘은 1단계 합격 발표가 된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제출을 하는 학교고 얘네는 원서 접수할 때 자기소개서 접수하는 학교예요. 대신에 뭐 어쨌든 자기소개서는 이미 이전에 11월 달에 다 마무리가 될 거고 저희도 지금 자기소개서 프로그램 하고 있잖아요. 장학수 소장님께서 지금 관심 있으시면 문의하시고 그 다음에 면접이 요때 실시가 되고요. 면접이 요때 실시가 되고 발표가 올해 말에서 이제 1월 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또 우스갯소리긴 한데 1월로 넘어가긴 했지만 외고국제고는 다 12월 말이에요. 그래서 중3 아이들 중에 특목자 사고를 지원한 아이들은 무조건 해돋이를 보러 갑니다. 이게 해돋이를 먼저 가려고 마음을 먹고 붙으면 정말 저게 내 3년 동안의 나의 해구나. 떨어지면 그래 뭐 이렇게 하면서 가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올해 크리스마스를 잘 보내느냐 10년을 잘 맞이하느냐에 대한 그런 느낌이 있고 경쟁률은 사실은 좀 낮은 편이에요. 많이. 예전에 외대부가 8대1, 9대1 막 이렇게 갔을 때도 있었거든요. 이랬었고 그 대신 높죠. 이게 일반 전형이에요. 일반 전형만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2.87대 1이고 1.5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애들이 10% 늘었다. 10% 늘으면 얼마예요? 0.287을 더하면 얼마야? 3.2 정도 나오겠죠. 3.2 정도의 블라인드 입시에서 특목자소가 크게 불리하지 않다라는 인식과 정시가 확대됐고 의치안을 가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욕망이 멈추면 거기서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얘네도 올라갈 것인가는 달라요. 이제 전국 단위자 사고도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어요.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어서 우선 탑3는 인기가 계속 될 것이고 탑3는 인기가 계속 될 것이고 탑4겠죠. 하나고까지. 근데 여기 우리 지원할 수 없으니까 여기는 그럴만 하겠다. 선생님 얘네 왜 이렇게 높아요? 왜 이렇게 높아요? 전국 전형으로 25명밖에 안 뽑아요. 다 인천 애들 뽑아요. 그래서 경쟁률이 좀 높고요. 얘네가 반영하는 과목이 있는데 국영수과사를 반영하고 전과목을 반영하고 뭐 상상고는 국영수와 사회과학 중에 잘 나온 거 하나 갖고 와 이런 거고 얘네는 왜 그러겠어요? 상상고는 왜 이런 스탠스를 취해요? 영재학교 떨어진 애들이 사회를 못하는 애들이 많아. 그래서 야 요거는 갖고 와. 국영수 과만 갖고 와라.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현대초음고 이거 이공계 수자전형 처음 올해 처음 신설했다고 그랬잖아요. 국영수 과를 갖고 오는 거예요. 국영수 과로. 국영수가사다. 근데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B 하나 있는데 지원해도 될까요? 외대부고는 우선 안 되고, 다른 학교는 지원할 만한 곳이 있어요. 북일고도 그렇고, 김천고도 그렇고, 뭐 어디도 그렇고. 근데 저는 역으로 반면에요. B 하나가 있는데 전사고를 가서 서울대를 가겠다는 것인가? 일반고 가서 내신을 따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전사고는 압도적인 아이들을 원하는데. 뭐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그것이 B 나온 거 정말 실수였어요. 그때 애가 아팠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지원할 수도 있죠, 당연히. 그리고 사역도 반영 방법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회, 역사, 도덕인데 여기 사회가 있잖아요. 사회가 있는데 사회 역사 중에 잘 나온 거 하나 갖고 와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사회 먼저 볼 거야 라는 학교도 있고 그런 거예요. 거기다 정리해놨죠. 그리고 반영 비율, 학기 반영 비율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거 정리해놨지만 정말 쓰잘데기 없어요. 왜? 그냥 올해이면 되니까. 올해이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또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선생님 90점 A인데 될까요? 네. 90점 A인지 100점 A인지 몰라요. 정확히는 89.5점 이상이면 A등급이에요. 네. 대신에 이런 건 있죠. 상산고와 광철고는 3학년 1학기 것까지만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3학년 2학기 걸 반영을 한다라는 거고 무단 결석 있는 아이들은 없겠죠. 코로나 되고 나서 무단 지각 결과 있는 애들이 좀 많이 발견되더라고요. 무단 지각이 3회면 무단 결석 1회예요. 네,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특이사항, 민사고와 하나고는 체력 검사를 봐요. 하지만 이게 뭐 합불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저처럼 체력이 쓰레기만 아니면 돼요. 그리고 그 외에는 특이한 건 없어요. 이런 거 이제 현대초음고 국영수가사에서 기타 과목도 본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뭐 기술과정 이런 거 있잖아요. C가 있으면 요만큼 감점한다라는 거죠. B까지는 괜찮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었어요. 아까 여기 1단계 2배수 한다 그랬잖아요. 2배수 3배수 한다고. 그게 그 얘기예요. 1단계에 1단계 동점자가 많으면 어떡할 거야? 에 대한 기준으로 했는 건데. 야, 됐고. 우린 다 오래 할 거니까 어차피 동점자 다 와, 그냥. 다 면접으로 와. 그 다음에 혹시나 동점자가 있으면 최근 학기 성적, 뭐 A 성취도가 몇 개인지, 미인정 결석이 있는지, 이런 순서대로 할 거야. 라고 이제 두는 이제 고등학교들이 이제 기준을 두고 있는데, 이것도 크게 뭐 의미 없어요. 크게 의미 없고, 대부분 아까 경쟁률 보시면 알겠지만 몇 개 고등학교만 빼고 나서는 2대1 이하였잖아요. 2대1 이하인데 내가 1단계 배수가 2배수야.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C가 있건 D가 있건 어쨌든 1단계는 통과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쟁률이 1.7대 1인데 1단계 배수가 2배수면 얘네들은 다 통과해서 2단계 면접을 보는 거죠. 하지만 그 아이들이 면접으로 역전하기는 좀 쉽지 않지만 이런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지금 자기소개서 애들 막 작성 엄청 하고 있을 테고 우리가 이제 그런 애들이 야, 넌 소냐? 뭐 이렇게 맨날 갈아엎냐? 뭐 이렇게 하기도 한데 자기소개서 엄청 쓰고 있을 때죠. 이게 대부분 1500자. 그냥 1500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민사고만 띄어쓰기 포함 2000자예요. 이게 뭐가 다르냐? 띄어쓰기 제외, 띄어쓰기 제외면 우리가 스페이스바를 제외하고 1500자니까 순수 글자 수가 1500자고 띄어쓰기 포함하면 이게 한 1800자에서 1850자 정도 돼요. 이 정도가 되는 거고 대부분 1500자 퉁으로 하게 되는데 얘네 상산고처럼 야 독서 3권 300자씩 더 갖고 와 이렇게 하는 고교도 있어요. 상산고 자기소개서를 애들이 되게 싫어하기도 해요. 상산고는 왜 이런 스탠스를 취하냐? 서울대 자기소개서 3번이 똑같아요. 서울대 자기소개서 3번이. 그렇고 그 외에는 현대초음고처럼 야 정주영 정신에 대해서 논해봐라. 뭐 이런 게 있죠.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이제 자사고 면접의 가장 키포인트죠. 면접 방식인데 이제 외대부고는 자기소개서에서만 면접 질문을 추출해요. 3문제를. 꼬리 질문이 있는 애들도 있고 없는 애들도 있는데 외대부고에서도 항상 말하고 저도 항상 강조하는 거긴 한데 야 자기소개서에서 질문을 하니까
자기소개서를 면접을 염두에 두고 써야 되지 않겠냐? 요거를 질문해 주세요라는 시그널을 보내야 되지 않겠니? 자기소개서에 이제 그렇게 쓰는 게 중요하고 민사고는 100분이에요. 대학교도 이렇게 면접을 안 봐. 국영수와 인성 필수 네 영역이고 국영수와 인성까지 그 다음에 탐구, 과탐정보, 사탐 중에 탐구 선택 하나를 해서 각 과목에 20분씩이에요. 그래서 민사고는 준비를 한 걸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애들이 가냐? 준비를 안 한 애들이 많이 가기도 해요. 물론 잠깐 이제 어떻게 답변하는 방식, 답변하는 태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코치를 받을 수 있지만 민사고가 100분이니까 애들이 굉장히 꺼려한다고요. 꺼려하는데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이 민사고 뭐 면접을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수학 문제를 딱 줘요. 야, 이거 나한테 설명해 볼래? 푸는 거? 그래? 그럼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걸 다르게 풀 수는 없어? 그건 왜 그래? 그래? 그럼 그거가 비슷한 실생활 예가 있니? 그건 왜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20분 동안 물어봐요. 나도 모르겠어. 이 얘기는 뭐예요? 정말로 투철하게 심화, 깊이 있게 이해하고 공부한 아이들이 좀 민사고에 잘 붙는 편이고 특히 또 요거 영어 면접이 있어요. 영어 면접이 있고 그 다음에 상상고는 대놓고 얘들아 영재학교 과학고 떨어진 애들 모여라 라고 이제 요 문제를 내죠. 면접 문제를 내고 그 다음에 이제 포항제철고 같은 경우에는 인문 하나 자연 하나 항상 제시문 면접을 주는데 인문 같은 경우에 이따가 외고 공통 면접을 하나 보여드리긴 할 텐데 보통 딜레마 같은 것들을 많이 줘요. 딜레마 같은 것들을 많이 주는 편이고 그래서 서류 면접은 애들이 본인 학생부 자기소개서 특히 자기소개서를 열심히 일단 준비해놓고 가면 서류 면접은 잘 하는 애들이 꽤 많아요. 많은데 변별은 그래서 공통 문제에서 좀 많이 나는 편이기도 해요. 특히 상상고는 이게 이렇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면접 시간은 이러이러한데 뭐 올해 또 코로나가 더 터지진 않겠죠? 뭐 물어봐서 다 이렇게 정리한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 준비 시간을 주고 하게 됩니다. 이제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딱 그래요. 외대부고는 딱 들어가요. 들어가면 요 책상에 이렇게 있어요. 질문지가 이렇게 엎어져 있어요. 넘기는 순간 카운팅 됩니다. 넘기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러면 2단계 면접까지 봤는데도 동점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걸 해주는 건데 보면 아시겠지만 외대부고만 빼고 대부분이 다 첫 번째 기준이 뭐예요? 면접이에요. 그래 면접 잘 보는 게 장땡이다 라는 거고 외대부고 이거 사실 의미 없잖아요. 왜? 1단계는 다 만점이니까 면접이다 이런 거죠. 이건 그냥 구색 맞추느라고 쓴 거고, 구색 맞추느라고 써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있는데, 사실 이제 전국 단위 자소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물론 분당에서도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갖고 있는 고등학교들이 꽤 있는데, 이게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를 하면 또 그렇죠. 우리가 1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1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애들을 대학교를 잘 보내기 위해서 학교 프로그램을 깔아야겠는데, 여기는 균질 집단이에요. 다 잘해. 무슨 프로그램을 깔아도 애들이 다 해. 근데 여기는 잘하는 애들과 그렇지 않은 애들이 섞여 있어. 그럼 나는 어디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깔아야 돼? 프로그램을 깐다 해도 얘와 얘가 섞이면 그 프로그램의 질이 높나? 이런 차이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외대부고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소크라틱 디베이트 포럼이라고 해서 이제 토론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유레카 리서치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연구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AP라고 섞어 써 있는 건 뭐냐면 대학 선수 과정이에요. 대학 선수 과정이 뭐냐면 야, 너 이거 수업해서 일정 성적 넘으면 대학교에서 학점 인정해 줄게. 뭐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거는 상상고도 프로그램 진짜 좋거든요. 상상고. 근데 애들이 안 해요. 왜? 내신 박 터지고 어차피 정시로 갈 건데. 그리고 김천고는 특이하게 3학기제를 해요. 겨울학기가 따로 있어요. 거기서 또 수업을 듣고. 저 김천고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애들은 싫어하고. 뭐 그런 게 있죠. 특이한 건 없어요. 제가 제일 좋아한다? 멋지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결국엔 민사고긴 하지만
외대부고는 이건 자연계열만 뽑은 거예요. 근데 외대부고가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잖아요. 문과 애들의 서울대 실적을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학교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이과 애들이랑 내신을 같이 산출하면 수학이 무조건 밟힐 텐데 이걸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을 해요. 그래서 수학 상하 수원까지는 문과 이과가 같이 내신을 산출하고 문과는 수투 확통은 문과와 이과가 내신을 따로 산출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엔 보통 2학년 2학기 때 전체 진도가 끝난다. 2학년 2학기 때. 3학년 때는 수능 공부해라 뭐 이런 것들이고. 과학은 크게 다르진 않아요. 과학 진도가 빠른 건 얘네가 빠르고 얘네가 빨라요. 1학년 2학기 때 물화생을 하게 되죠. 1학년 2학기 때 그 중에 하나를 하게 되고요. 근데 사실은 이건 일반적인 교과 편제만을 제가 정리해 놓은 거지 이 외에도 사실은 심화 과목, 전문 과목, AP 과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김천고도 AP 바이올로지라 그래서 정말 원서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수업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좀 들겠죠. 자, 이게 올해 상산고에서 상산고 설명의 캡처 내용이에요. 올해 우리 창의융합 면적 요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작년에는 60갑자가 나왔어요. 자축인묘 진사업 이거 기억하세요, 우리? 우리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우리 세대는 안 그런가? 저만 이러나? 요거 하는데 작년에 60갑자가 나왔고 올해는 예시로 준 문제가 진법에 대한 문제, 진법. 우리가 뭐 십진법, 이진법 들어보셨죠? 진법에 대한 문제고 제시문을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보겠다. 이 질문이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상성고가 바보예요. 이걸 보여주고선 이걸 내게? 안 그러죠? 요게 이제 창의융합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면 어떻게 했어요? 작년엔 60갑자가 나왔고 올해는 진법이 나왔는데 이게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기도 하고 수학의 원리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뭐랑 엮었어요? 실생활이랑 엮었죠. 그래서 상산고 수학 그 창의융합 면접은 실생활 수학, 창의 수학을 경험해 본 아이들이 좀 유리해요. 이게 영재고 과거 애들은 이런 거는 이거 문제야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하죠. 왜냐면 저런 거는 정말 미친 듯이 경험을 했던 애들이니까. 그래서 근데 나는 열심히 문제 풀고 수학 점수 잘 나왔는데 수학 좋아해요. 그런 아이들은 이제 실생활 수학 도서들이 있어요. 뭐 수학 비타민이라든지 뭐 이런 책들.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되고 연습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독서 인성 면접도 있어요. 야, 이거를 예시로 보여줬는데 상산고가 미쳤나? 올해 왜 이렇게 자신감이 세지? 경쟁률이 얼마 안 높은데. 이게 제시문이 뭐냐면 요 가지문은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였고 이 나지문이 제가 봤는데 야,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게 어디 거지? 뭐지? 생각이 안 나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최한기라는 학자 기억하세요? 조선 후기에 가장 유명한 학자였고 정약용보다 뛰어난 학자라고 혹자는 또 얘기도 하기도 하는 실학자, 기학자예요. 그 최한기라는 사람의 기학 안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또 어머니 노블 속에 야, 씨, 그런 것도 봐야 돼? 저런 걸 왜 봐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결국 독해력을 봐야 되는 거구나. 뭔 얘기냐? 메타버스가 이런 걸 뜻하는데 요새 우리나라가 투자를 엄청 하더라. 최한기가 야, 기가 이렇고 실용이 이래, 학문은 이래야 돼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바람직한 학문을 최한기의 기점에서 한번 바라봐라. 최한기의 기점을 바탕으로 이거를 비판하거나 옹호하거나 해봐라. 그러면 이게 순식간에 실력이 높아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 그럼 어떻게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우선은 유리한 아이들은 책을 많이 읽고 토론을 많이 해본 아이들이 좀 유리하고, 또 이거 얘기하면 또 엄청 당장 서점 달려가실 것 같아서 불안한데, 거기랑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고. 독서평설은 아시죠? 독서평설. 독서평설이라는 책만 꾸준하게 읽어도 사실은 괜찮아요. 책을 또 사야 돼? 싫으신 분들은
한경에서 운영하는 생글생글이라는 게 있어요. 한경 사이트. 생글생글이라는 사이트가 시사상식 같은 거 나오니까. 그런 거 좀 보시면서, 그게 나온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것도 보시면서 계속 세상에 대한 눈을 좀 틔우라는 거죠. 생각을 좀 해보고. 달달달달 외우지만 말고.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요거를 완벽하게 답변할 수 있는 애들은, 요거는 뭐, 영재학교 과학고나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좀 할 거고, 요런 것들을 완벽하게 대답할 수 있는 애들이 있을까요? 많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요 안에서 상대평가가 되는 거예요. 요 안에 상대평가가. 그리고 요거는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에서만 나온다 그랬잖아요. 작년에 제가 보낸 아이의 실제적인 외대부고 면접 질문이었어요. 이 아이 같은 경우도 사실은 부랴부랴 3학년 2학기가 끝나서 부랴부랴 준비했던 친구긴 한데 어쨌든 바이오 의학자가 꿈으로 잡자. 컨셉을 잡자. 자기소개서도 이런 질문을 나오길 기대하면서 이렇게 쓰자. 라고 해서 질문한 거. 요거 찍어보셔도 이렇게 질문 안 나와요. 자기소개 다 어떤 질문도 이래요. 작년에 이런 애도 있었어요. 야, 유클리드 기하학과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차이점과 그 예를 한번 들어볼래? 이게 뭐겠어요, 그러면? 그 아이의 자기소개서에서는 갑자기 유클리드 기하학이 나온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보기에 중학생이 유클리드 기하학을? 뭐 그러면서 이제 얘는 이런 시그널을 보낸 거죠. 선생님, 저 영재학교 준비했다 떨어진 아이예요. 이런 시그널을 보낸 거고 외대보고 선생님은 웃기고 자빠졌네. 야, 알아?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기소개서가 아카데믹하고 그런 전문적인 용어를 쓰는 건 뭐 좋을 수 있어요. 본인이 실제로 한 거라면. 근데 면접을 염두에 둔다는 거 그걸 진짜로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자, 전국단위 조사고 여기까지였고. 벌써 1시간 20분이 지났어요. 지겨우신가요? 괜찮아요? 외고국제고는 빨리 넘어갈 거예요. 뭐 없어요, 외고국제고는. 자, 8개 외고와 3개 국제고가 있습니다. 공립은 성남, 수원, 동두천이 공립이고 국제고는 이 2개가 공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성비가 제일 좋은 건 수원외고구나. 수원외고 성남외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가성비. 왜냐면 학비가 싸니까. 그렇게 하게 되고요. 여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죠. 남학생들이 길을 못 펴요, 잘. 남학생들이 길을 잘 못 피고. 기숙사는 얘네가 없어요. 얘네가 없고 매주 나오게 되죠. 매주 나온다라는 것은 의미가 뭐예요? 외고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사교육이 가능하구나. 사교육이 가능하다. 뭐 이런 게 있고 학비는 정말 5배죠. 뭐 이런 게 있죠. 청진국제고, 민사고 버금가죠. 그 다음에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좀 적죠. 아까 15명이 평균이라고 했는데 좀 적은 편이고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되는 것도 있어요. 자, 우리는 혹시 외고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외고는 모집 요강이 한 반에 25명 또는 26명이에요. 근데 적죠? 왜 적어요? 전학 가니까. 학교 그만두니까. 뭐 그런 게 있고. 동아리 쓴 그렇고 서울대 실적은 그러고도 하다는 거고. 이게 외고를 우리가 실적을 바라볼 때 서울대만 바라보면 그렇게 메리트가 없어 보여요. 학생부도 이만큼은 가는데. 그렇지만 이게 고려대, 연세대, 서성안으로 내려가면 야씨 외고 가야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문과인데 내가 수학을 잘한다. 그러면 외고는 저는 적극 추천하는 편이에요. 외고는. 보통 외고를 고민하실 때 나 영어 잘하나 못하나를 고민하잖아요. 그런 거 고민할 게 아니에요. 영어를 못하는데 왜 가? 영어는 대부분 다 잘하고 수학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해서 보면 되고. 그리고 또 고민하시는 게 있죠. 바로 집 앞에 성남외고가 있고 경기외고 대학교 잘 보낸다 그러고 수원외고도 괜찮고 과천외고도 경쟁률이 낮아서 가볼만 하던데 인풋 대비 아웃풋이 너무 좋아요. 과천외고가. 입시 실적이 되게 좋아요. 다 미달인데 인해서 어딜 가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지만 뭐 아예 성향 따라서 실력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뭐 저는 과천외고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과천외고. 이게 분당에서 셔틀버스도 다니고 있고 경쟁률이 낮은데 아웃풋이 좋으니까 뭐 이런 것도 있죠. 재수 비율은 분당보다 더 낮아요. 재수 비율은 낮은 편이에요. 선생님, 외고 쪽은 왜 재수 비율이 이렇게 낮아요? 뭐 낮아도 사실 얘네들은 3명 중에 1명은 재수하는 거니까. 외고 애들이 수능을 잘 못 봐요. 영어 내신만 보고 들어가서. 그리고 외고 커리큘럼상 수능을 미친 듯이 공부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아니에요. 외국어 시수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능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없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통합형 수능 첫 세대라서 아이들 혼란이 굉장히 컸죠. 근데 대부분 수시로는 많이 잘 갑니다. 수시로는 잘 가고 그 다음에 전출 및 학업 중단 비율 자 7%면 뭐냐? 한 반에 2명이에요. 7%면 한 반에 2명이 전학을 가거나 학교를 그만두거나예요. 성남외고도 꽤 높죠? 이 정도가 된다. 선생님 외고는 저렇게 왜 이렇게 높아요? 아 갔더니 야 학교 생활도 그냥 그렇고 기숙사도 싫고 내신도 잘 안 나오는데 나랑 공부 비슷했던 중학교 때 공부 비슷했던 저놈이 의대를 간다고 일반고에서 전교 1.0을 찍었어. 그러면 야, 이과 가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생각하는 친구들도. 선발 인원은 외고는 학과별로 모집한다 그랬고 국제고는 전체 모집한다 그랬죠. 수원외고가 5개 학과, 과천외고 5개 학과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3, 4개 정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고양외고를 가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고양외고 애들 상담하면 서서문학과 진짜 잘 가요. 서서문학과 진짜 잘 갑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런 것도 혹시 이런 것도 아시겠죠? 독일어과 가면 독일어만 배워요? 안 그래요. 다 영어는 제2전공으로 다 배워요. 영어는 다 배우고 자, 내신과 면접으로 가게 되죠. 내신과 면접으로 1.5배수, 2배수인데 크게 의미 없습니다. 경쟁률이 미달인 학교도 많았으니까 올해는 조금 오를 거예요. 그리고 뭐 경기도 고입 시기랑 똑같죠. 3학년 2학기까지의 영어 내신이고 무단결석은 이렇고 영어 내신 동점자가 다 올해일 경우에 동점자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국어사회 최근 학기 순으로 이렇게 보게 되죠. 근데 이렇게까지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많진 않고 그래서 면접을 본 다음에 다 12월 말에 발표되죠. 그래서 정동진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2단계도 다 면접 잘 본 애들이에요. 올해 외고의 입시는 더더욱 그렇지만 면접이 판가름을 낼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3년차 지나고 있어서 면접을 보지 않았던 고등학교도 있고 면접을 비대면으로 봤던 고등학교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래서 공통질문이 없었었는데 2020학년도 그러니까 코로나 딱 발발하기 직전 코로나 입학한 후에 코로나가 발발한 학년도 그때는 공통면접이 대부분 있었어요. 근데 올해 다 공통면접을 다시 실시하는 고등학교들이 많이 있어서 이 공통면접을 잘 준비를 해야 될 거고요. 경기외고는 공통면접이 없습니다. 공통면접이 없고 성남외고는 있죠. 성남외고는 있고 그 다음에 자동기술고에 1500자라고 했고 안양과 과천만 야 요건 1100자 쓰고 요건 400자 써라고 글자 수를 지정해 놓은 곳입니다. 경쟁률은 자 보세요. 일반 전형 기준인데 다 0점대도 많이 있죠. 사실 이런 경쟁률 뭐 성남외고가 가장 높긴 하잖아요. 지금 수원외고 다음으로 높긴 하잖아요. 근데 저 경쟁률이 뭐 높은가? 사실 높진 않죠. 그냥 어느 정도만 하면 다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국제고 경쟁률은 동탄국제고가 항상 경쟁률이 2대1 정도가 되고 있고요. 외고의 면접 그 코로나 마지막 해에 코로나 직전에 면접이었는데 성남외고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요. 일수벌금제, 차등벌금제와 총액벌금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 야, 속도 20km 위반했으면 20km 위반한 만큼의 벌금을 내야 돼. 속도 20km 위반했어도 얘의 소득에 따라서 벌금을 위반해야 돼. 이거는 우리가 끊이지 않는 논쟁이기도 하고 서양에서는 이 차등벌금제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 총액벌금제인데 차등벌금제 연구가 착수가 됐어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어쨌든 그런 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차등벌금제와 총액벌금제라는 걸 알고 있어야 하는가? 에 대한 건 다시 퀘스천 마크가 들어요. 물론 알고 있으면 좋지.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지. 근데 모르더라도 딱 보면 야 누구는 능력대로 하고 누구는 형벌대로 한다. 그에 따른 보상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말을 잘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그 외고의 그 면접은 뭐 자사고도 그렇긴 하지만 그 옛날 그 대학교의 논술 전형의 지문을 따서 쉽게 내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딜레마라든지 독서평사라든지 이런 찬반 토론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준비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영재고 북과고 영재고 입시는 올해 끝났으니까 혹시 준비하고 계신 분들 이것도 간단하게 해놓을게요. 영재학교 8개고가 있고 북과고 1개고만 지원할 수도 있고 외고와 반대로 여기는 남학생들이 압도적이죠? 남학생들이 압도적이고 다 기숙사 학교고 학비가 싸죠. 공립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 중에서 공립이 아닌 건 요 한과형입니다. 한과형은 카이스트 부설이에요. 한과형 카이스트 부설이고 교원 1인당 학생 수 보세요. 3분의 1 토막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선생님들이 다 석박사급이에요. 그 선생님들이 그럼 옆에서 팀 과외 해주는 거예요. 팀 과외 해주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서울대. 사실은 영재학교는 서울대도 중요하지만 이제 카이스트 포스텍에 대한 얘기도 있으니까 카이스트, 포항공대, 지스트, 광주과기원, 대구과기원, 유니스트, 울산과기원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 경기북과고가 카이스트를 제일 많이 보내요. 경기북과고가 카이스트를 제일 많이 보냅니다. 여기 보이시죠? 보이시고. 자, 재수 비율이 영재학교를 갔는데도 재수를 한다고? 한 애들이 있어요. 보세요, 지금 얘네. 얘네 다 왜 이럴 것 같아요? 특히 서울과고는 영재학교 중에 영재학교잖아요. 얘는 왜 4명 중에 1명이나 재수를 왜요? 의대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의대 가려고. 그런 애들이 많아요. 경기북과고도 지금 9명 중에 1명이죠. 입시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1단계 서류 넣는다 그랬죠. 학생부 자기소개 추천서 넣어서 괜찮다 싶으면 다 통과시키고 2단계 지필평가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잘 보면 이제 3단계 캠프까지 가게 되는데 이상한 게 써 있어요. 지역인재 우선 선발이라고. 지역마다 우수자를 할당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냥 흔히 우발이라 그러는데 우발, 우선 선발. 그 애들을 빼요. 니네는 3단계 캠프 참석만 해. 또는 안 봐도 돼.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한과형이 이제 장영실 전형이라고 올해 처음 실시를 한 전형이 있어요. 이거는 진짜로 그냥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지필평가 없이 하는 전형 경쟁률이 터졌죠. 그런 게 있고. 영재학교와 다르게 경기북과고는 1단계에선 수학과학 내신을 보고 하지만 다른 과목을 상황을 볼 수는 있어요. 다른 과목 상황을 볼 수는 있고 그 다음에 개별 면담, 지금 개별 면담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통과, 2배수 선발을 하면 2단계에서 소집 면접으로 수과학 문항을 물어보게 됩니다. 3단계 캠프고요. 모집 인원은 이렇게 있고 6월달에 입시가 시작이 되죠. 6월달에 입시가 시작이 되고 2단계 지필평가가 같은 날 보게 됩니다. 장영실 전형은 지필평가 없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3단계 캠프를 보게 되고 합격자 발표가 8월 말에 8월 중순에서 말에 발표가 나서 떨어지면 여기를 바로 지원하는 그런 패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경쟁률은 요때까지 뭐 13대1, 12대1, 막 21대1 막 이렇게 터졌다가 여기까지는 중복 지원이 가능했고 여기부터는 중복 이중 지원이 금지가 돼서 반토막이 났다. 그래서 경쟁률이 이랬다. 경기북과고는 경기도에 하나밖에 없어서 9.2대 1이었다. 이런 게 있고. 서울과고가 왜 이렇게 낮아요, 선생님? 가장 인기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쫄아서 못 써요. 쫄아서. 네. 그리고 요 2단계 응시 인원이 사실 영재학교를 정말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만 의미 있는 거긴 한데 이게 뭐냐면 이 흔히 그 뭐 C땡땡 정말 막 큰 영재학교 중심의 영재학교만 보내려고 하는 큰 입시 업체에서 알바를 보내요. 고등학교로 2단계 지필평가 날. 야, 애들 몇 명 들어가는지 카운팅해라. 그러면 예, 서울과고 617명 들어갔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서울과고 처음 경쟁률이 이랬는데
서울 가고 지필 들어간 놈이 이만큼이니까 아 서류 통과가 얼마 정도 됐구나. 4명 중에 1명은 서류가 떨어졌구나. 이런 패턴을 보여주는 거예요. 서류가 떨어졌다는 걸 뭘 의미해요? 학생부가 좋지 않았거나 자기소개서가 마음에 안 들었거나 추천서에서 선생님이 얘는 안 돼요. 이렇게 써줬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류 통과가 10명 중에 8명이 됐다. 재작년보다는 많이 올랐죠. 이때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그랬어요. 보통은 7, 80% 정도는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 2학년도 지원할 수 있다 그랬죠. 1학년, 2학년 중에 초등학교 학생부를 제출하라고 하는 고등학교들이 있어요. 요걸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영재학교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추천서예요. 추천서가 고등학교별로 원하는 추천서가 좀 달라요. 2개를 원하는 것도 있고 하나를 원하는 것도 있는데 2개를 원하는 것도 담임이나 수학과학을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도교사 그냥 누구도 상관없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그렇게 되고 경기북가고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학 정보교사 중 1인. 지금 영재학교과학고 패턴 중에 서류 패턴 중에 예전에는 수학과학으로 좀 매몰되어 있었다면 요새는 좀 정보 쪽, IT, 인터넷, 해킹 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준비한 친구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영재학교는 자기소개서가 좀 글자 수가 좀 많아요. 얘 보세요. 장영실 전형은 지필평가가 없으니까 거의 소설 한 편 써야 되죠. 이렇게 써야 되고 4,500자 이렇게 있고 요거 때문에 거의 되게 애들이 골머리를 앓고 입시가 6월 달에 시작이 되니까 요 자기소개서는 이미 4월 정도에는 세팅이 끝나요. 4월 정도 세팅이 끝나서 5월 달에 마무리 짓고 원서 넣은 다음에 이제 2차 지필평가로 파이널로 들어가는 그런 패턴이고 그다음에 2단계 지필평가는 수학과학을 이렇게 보는데 요 5개 학교는 얘네가 공동 출제를 해요.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런 거 냅시다, 이런 거 냅시다, 이런 거 냅시다 이렇게 해서 문제은행을 딱 모아요. 문제은행 모여진 문제은행 중에 그럼 우리 학교는 요걸로 이렇게 냅시다. 이렇게 하게 돼요. 이렇게 하게 되고 경기북과학고는 수학과학, 수학 구술 평가고 근데 3단계 캠프가 있는데 이제 코로나 원래는 다 1박 2일이었어요. 원래는 다 1박 2일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루로 하는 고등학교가 많아졌고 실험, 그 다음에 뭐 글쓰기, 에세이 쓰기도 있고, 심층 면접, 그 다음에 지필 평가, 이런 것들을 다시 원해요.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 영재학교 입시가 제일 빡세구나, 라는 건 좀 느끼시겠죠. 근데 영재학교 입학할 때는 이런 걸 딱 써요. 사인을 해요. 야, 니네 의학학 계열 가면 니네 장학금 환수한다잉. 이거 사인해. 오케이, 사인. 그리고 갑니다. 의대로. 장학금 까짓거 내. 의대 간다는데. 이렇게 하는 곳이 있고 의대를 절대 보내지 않는 고등학교가 한과영입니다. 한국과학영재학교는 0%예요. 0%. 자, 그래서 제가 요걸 좀 뽑아왔어요. 아까 제가 영재학교 907명 올해 대학교 신입생 됐다 그랬죠. 근데 영재학교에서도 재수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714명만 갔어요. 재학생들은. 자, 이 얘기가 뭔 얘기냐. 신입생은 907명인데 재학생은 714명이었으니까 193명이 N수생이었던 거야. 영재학교에. 5명 중에 1명이 N수를 한다. 그런 얘기가 첫 번째고 그럼 얘네들은 왜 N수를 하는 거야 대체? 의대라고 머릿속에 알고 있지만 그것의 실제적인 데이터 이거는 국회의원실에서 나온 거예요. 국회의원실에서 나온 거고 이거는 제가 수집한 거. 그 외에 또 수집한 건 제가 학원 밴드에다 올려드리긴 했는데 요거까지 했어요. 907명 중에 200명 이상이 의학학 계열을 간다. 가려고 한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영재학교, 우리 아이가 수학과학을 좋아해서 영재학교를 갈 건데 잘하다 보니까 의대로 눈이 돌려져. 입학했더니 눈이 돌려져. 이게 죄예요? 죄는 아닐 수 있어요. 죄는 아닐 수 있지만 이 아이들한테 정말로 세금이 엄청 들어가요. 그러면 때려치고 재수해야지. 재학 중에 가지 말고. 이런 생각은 있고. 다시 또 역으로. 어차피 5명 중에 1명이 의대를 목표로 할 거라면 나중에라도. 처음에 중학교 때야 내가 수고학 인재가 되겠다는 목심을 가졌지만 이 세상을 내가 느끼고 보니까 역시 의사가 가운이 최고구나. 이런 걸 느꼈다면 결국엔 영재학교를 뭐하러 준비해. 낙생고를 가는 게 낫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도 그래서 의학학계열 때문에 반수생이 엄청 늘었다는 생각 많이 드셨죠. 자, 어머님들의 질문은 그거. 그래서 우리 어쩌라고 뭐 이런 게 질문이실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정답은 없는 게 전제입니다.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지만 그냥 편하게 툭 말씀드리면 의학학 계열을 가는 데는 전사고 전교권, 과중 일반고 전교권, 일반고 전교 1등이 비슷하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좀 달라요. 전사고 전교권이면 메이저 의대, 과중고 전교권이어도 메이저 의대 또는 수도권 의대, 일반고 전교 1등이면 지방의대일 경우가 많다. 일반고 전교 1등 그러면 역시 메이저 의대 가려면 전사고, 일반고 전교 1등도 메이저 의대 갑니다. 가는데 비율로 따졌을 때, 확률로 따졌을 때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되게 유튜브 올라가가지고 엄청 신경 쓰이네. 자, 그 다음 최상위 20계열. 최상위 20계열이면 영지학교는 10명 중에 7등 해도 다 가요. 아까 데이터 보셨죠? 다 갑니다. 과학고에서 중간 정도 해도 가요. 이 4등급이 어느 정도예요? 조기 진학하는 애들. 전사고 3등급 초반 갑니다. 과중고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 갑니다. 2등급 중반도 합격하는 사례도 있고, 일반고는 전교권. 인데 요거 또 안 좋아 보이죠. 하지만 일반고 20등도 가기도 해요. 아이들에 따라서. 왜냐면 입시라는 건 그 학교에 몇 등이니까 뽑아주는 게 아니고 그 학교에서 어떻게 성장해 왔는가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또는 정시는 수능으로만 보는 거니까 고교 이용과 상관없이. 인문계열은요, 외고국제고 전사고 2등급 중후반이면 서울대 간다.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3점 후반 정도, 3점 후반 정도가 좋다. 4점 또 붙는 애도 있는데 이건 너무 극소수고, 너무 극소수라 이건 말이 안 되고, 3등급 중후반 정도면 서울대 갑니다. 외대부고 자연계열의 2.4 정도면 의대 갑니다. 수시로 일반고 전교권이고, 가장 유리한 건 결국에는 얘네 전교권이고 얘네 골라서 가겠죠. 이게 어려우니까 우리가 고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건 항상 이런 거예요. 가성비라는 거는 우리가 수시 교과 전형, 상위권 대학에서 많이 신설을 하고 늘려놓은 교과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과 전교권은 우리가 다 고교에서 다 관리해주고 해주잖아요. 관리해주고 그 다음에 수능 준비가 좀 잘 안 될 경우가 많으니까 수능은 따로 준비하고. 근데 본인한테 필요한 것들, 사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면 사교육을 다 할 수도 있는 환경도 되니까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되고 수능이 되면 우선 고려되는 확보예요. 우선 내신이 되고 고려되면 내신 되고 수능 되는데 학생부까지 돼? 그럼 의학학계를 서울대 가는 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정답은 아니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게 있죠. 우리 애가요. 중학교에서 전교 5등인데요. 그리고 뭐 중학 고입 가내신이 지금 198 정도 나왔는데요. 외대보고 가면 잘할까요? 잘할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중학교 성적과 고등학교 성적은 반드시 비례하지 않습니다. 비례하지 않고 그 아이가 중학교 때 또 그 내신이 어떻게 공부를 해서 나온 내신인가에 따라 되게 달라요. 그리고 내가 공부를 잘하는 2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공부를 잘하는 2명이 있더라도 그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맞는 고교가 달라요. 특목자 사고는 우선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터프한 아이. 정신력이 터프한 아이가 좀 중요하고 일반고는 좀 관리가 필요한 아이가 돼요. 똑같이 공부를 잘하더라도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아이가 어떤 한 아이는 이렇게만 되고 어떤 아이는 이렇게만 되지 않겠죠. 어떤 아이는 이렇게 되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이렇게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달라지는데 특히 외대부고를 생각한다면 이 아이는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아이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아이인가? 좌절을 이겨낼 수 있는 아이인가를 먼저 좀 생각하시는 게 낫고 외고는 주말마다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성향이 가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좀 활동을 잘하는 아이들이 갔으면 좋겠어요. 글자를 보시면 아실 거고 요 실패 귀인이 뭐냐면 본인이 실패를 했을 때 그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 아, 내가 좀 부족했네. 열심히 했는데 아쉽다. 엄마 때문이잖아. 이런 거. 그렇게 다른 거죠. 자,
이제 최종 정리합니다. 내신은 우선은 뭐 영지학교는 내신 당연히 좋아야 될 거고 평균 전 과목 다 보니까 과학고 같은 경우는 수학 내신은 좋아하고 자사고 같은 경우는 국영수과사 내신 그다음에 외국국제고는 영어 내신이었죠. 영어는 좋아야 지원 자격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학생부 관리 꼭 관리라고 표현하는 것까지 그렇지만 이 아이의 관심과 진로와 이런 것들이 어디에 향하고 있는가를 학생부에서 볼 수 있으면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스무스하게 써져요. 그래서 지원 필요한 조건이다. 그 다음에 좋은 자기소개서, 또 영재학교 추천서 중요하다 그랬죠? 합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면접까지 잘 보면 무조건 합격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선생님 저는 일반고 갈 건데요. 일반고 저도 일반고 되게 좋아하니까. 근데 일반고를 간다고 하더라도 특목자사고에 준하는 준비들은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과 선행 많이 하잖아요. 특히 수학 같은 거. 교과 선행 많이 하는데 이런 비교과 역량도 사실은 선행이라는 표현보다는 전 성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성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대를 가고 싶어하는 아이가 두 명이 공부를 똑같이 잘하는 애가 있는데 한 아이는 그냥 문제만 계속 열심히 풀었던 아이고 어떤 아이는 중학교 때부터 뭐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DNA가 뭐야, 세포가 뭐야, 의학 계열은 어떻게 돼 있어, 의대는 몇 년 과정이고 레지던트가 어떻게 되고 뭐 펠로우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야 다 찾아보고 진로 역량이 좀 높은 아이와 그 아이들이 같이 공부를 잘하지만 똑같이 일반고를 갔을 때 이 아이 둘의 학생부의 질은 굉장히 차이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좀 준비는 해봤으면 좋겠다. 고민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다. 특목자 사고가 보내주는 건 아니에요. 아이가 잘해야 돼요. 가서. 하지만 그 여건들은 많아요. 프로그램들도 너무 좋고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거죠. 독서하고 고민해보고 아까 면접을 위해서라도 책 많이 읽고 그 다음에 탐색해보고 진로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학교 활동 열심히 하고 이게 고입이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입 학생부 종합전형의 미니멀 화단계 고입이다.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가 이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1시간 45분이 지났는데요. 제 설명은 여기까지 하게 되고 지금